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1% 상승폭이 나오면서 30만 3,500원에 종가마감 처리했습니다. 거래량 46만 주가량 나왔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30만 2천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멘텀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밑으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가 2026년도 넘어오고 나서 금요일까지 해서 딱 6거래일이 지났는데 6거래 연속으로 해가지고 이 OBBC도 올라오고 있고요. 신용잔고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때 조금 눌렀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또 반등폭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본봉상으로 봤었을 때 금요일 날짜에 장 초반에 내리쳤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해서 내리쳤는데 1시 때부터 해가지고 아래꼬리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반등폭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NTX 거래 시간까지 횡보선 가져가다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섹터가 금요일 날짜에 조금 눌렸는데 LG 엔솔도 0.68% 눌리고 삼성 SDI도 1.11%가 좀 눌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렸는데 상대적으로 LG 엔솔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LNF는 여러분들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엔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장막판에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려쳤는데 여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눌렸다가 반등폭이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지금 수출 데이터랑 좀 나왔습니다. 2차전지 부분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좀 포지션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LG 엔솔의 실적 부분을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향의 EV향이 이제 판매량이 줄어든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차전 섹터를 눌렸죠. 그러면서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포드 부분하고의 계약 취소,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향의 계약 감액 부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눌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더 컸습니다. 마이너스 한 6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1220억까지 나와가지고 적자 전환 처리 나오면서 마이너스 120%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지금 매출액 부분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매출액 부분은 원래 5조 6천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6조 1천억까지 찍으면서 증감률이 7.7%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EV 판매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 부분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오히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때가 매출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 부분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판매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하게 유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재나 원료 같은 걸 갖고 오는데 이걸 비싸게 갖고 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돼요. 지금 LG 엔솔의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적자폭이 나온 이유는 누가 뭐래도 여기 보이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1월 달만 오더라도 118위안에서부터 지금 1월 8일 날짜, 저번 주 목요일 날짜까지 해가지고 129.5위안까지 갔어요. 지금 주말 사이에 130위안이 넘어갔다는 얘기 있는데, 자, 그런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올해 지금 200위안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리튬 반등 확인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올해죠. 올해 1분기부터 해가지고 이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섹터에서의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올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3분기 때 실적 부분이 조금 꺾일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49만 원 선을 계속적으로 증권사 측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도 45만 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일성 영업이익 하락 부분이지 지속적인 영업이익 하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4분기 실적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꺾인다라고 해도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꺾인 실적 부분을 합쳐서도 1, 2, 3, 4분기를 다 합치면 PER이 10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게 이제 빠르게 반등 처리가 안 나와서 좀 답답하실 겁니다. 솔직히 신용장과 그동안에 눌리던 것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32만 4천원만 터치만 나오면은 윗꼬리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눌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언제 돌파하면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요번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반등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요번에 4분기 실적 부분 발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영업 적자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모습만 나와도
저는 오히려 올려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포지션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포스코홀딩스의 분기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 2, 3분기 합쳐가지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1조 8천억 정도 찍혔어요.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액 부분에 대한 거는 17조 6,329억 정도 나올 거라고 하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이 3,576억. 그러니까 3분기 때가 영업이익이 6,300억이었기 때문에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나 인프라, 소재 등의 주요 사업 부분이 부진이 조금 나왔다라고 해요.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2천억 원 정도의 일회성 적자하고, 일회성입니다. 이거 2천억 원 적자 부분은. 그리고 철강 부분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지고 고정비 부담이 실적 악화의 주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단일성이라는 거예요. 철강 부분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거는 4,707억. 전분기 대비해서 28.3% 정도가 감소 처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판매량은 800만 톤을 하회하면서 톤당 고정비 상승으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인프라 부분은 신안산성, 그리고 사고 비용과 공사 주당 등의 손실을 반영해서 2,300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고 발생해가지고 일회성으로 이제 적자 부분이 좀 나온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것만 계산을 해도 지금 보면은 1조 8,014억에 여기 보시면 3,576억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2조 1,000억 정도에서 2조 2천억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PER을 10배만 때린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한 21조 원 정도는 최소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24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PER을 갖다가 10배, 그러니까 1, 2, 3, 4분기 영업이익 실적 부분 거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PER을 갖다가 10배만 때렸어도 시가총액 21조인데, 여기 보시면 PER이 54배죠. 근데 24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10배로 떨어뜨리냐 아니면 시총 올리냐라고 했었을 때 PER을 갖다가 10배를 가져간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4분기 실적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시총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건 타점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부터,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한 6천억 정도까지 보니까 2026년도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3조 원 정도를 다시 또 복귀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리 가격 부분에 대한 것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쵸?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철강 가격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2026년도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 2차전지 섹터까지 리튬 판매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3조 원 정도까지 복귀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PER을 10배만 때려도 30조 원인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리튬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PER을 갖다가 10배 주는 게 맞냐? 적어도 PER을 갖다가 16배 정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는 게 지금 ROE를 봤었을 때는 대사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16배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3조 원이면은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갖다가 48조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배까지도 상승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온 거예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인 60만원 선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포지션 말씀 드릴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여기에서 타점 부분 잡고 45만원 선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여기 박스권 구간만 돌파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급 상태가 어차피 신용장고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45만원 선까지 충분하게 터치가 나올 수 있다. 근데 60만원 선에서부터 45만원 선 사이에 핵심 물량이 다 뭉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오면서 평단가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구간 이상으로 올려치면은 동일선상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투매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션을 30만 3천원에서 매수타점 잡았다가 박스권 구간 돌파하거나 45만원 선까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보시고, 여기까지는 딱히 매물대가 없어요. 45만원 선에서부터 지금 하방 구간까지는 매물대선이 딱히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가져갔다가 조금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30%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셔야겠죠. 차익 매도를 밑으로 조금 빠졌을 때 추가하면서 가져간 다음에 밸류 따라온다라고 하면 60만원 선까지 가져가는 이 포지션을 보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점 부분 잡기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수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양극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향의 EV가 꺾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ESS 부분이 메꿔줄 수가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지만 실질적으로 유럽향은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200만 대, 작년도에, 그리고 매년마다 30% 정도의 증가폭이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에 ESS가 붙었어요. 특히나가 ESS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증가폭이 커가지고 미국향 EV향의 판매량 감소 부분을 갖다가 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와요. 물론 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금 70%에 ESS 점유율이 지금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이걸 메꾸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 정도로 이게 증가폭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 부분에 대한 전환 처리나 ESS향 전환 처리가 엄청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부분에 대한 단가 부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하락폭이 나와가지고 포스코 그룹주 이거는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음극재 부분에 대한 단가 부분도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2차 전지 섹터에서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거 보면은 오히려 철강 부분은 어차피 올해에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는 오히려 미래 멀티플 반영시켜서 더 세게 올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박 부분에 대한 것도 올라갑니다. 지금 평균치부터 횡보선 가정것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 부분에 대한 거나 그리고 영업이익률 부분에 대한 거는 올라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집성 구간의 박스권 구간을 타점 부분에 대한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제가 리튬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전환 처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리튬 선물 가격도 연일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2.95% 이 8일 날짜에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부분 경신하면서 연일 올려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 철강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하단의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이 리튬 부분에 의한 거 아니면 2차전지 섹터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하단의 조절이 나오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리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여기 분봉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 매집성 구간, 그러니까 매물대선을 지금 돌파 처리가 나오면서 올려쳤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나왔었습니다. 그쵸? 이때 당시에 OBBC까지 붙었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까지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다시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여기에서 하방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하방 지지선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매물 자체가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계속적으로 잡고 들어오면서 여기는 평단가가 떨어지겠지만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한 3%에서 한 5%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따라잡기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에서 주가를 이렇게 내리치는 것보다 올려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주가를 내리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받아먹어주는 수급을 다 소화를 시키고 나서 투미 현상을 더 일으켜서 내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급 상태를 좀 보도록 하면은 포스코홀딩스에 최근에 5거래일 정도에서 지금 3거래일 정도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다시 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5일 날짜에 들어왔던 수급 대비해서 6일 날짜에 나간 수급은 차익 매도, 단기 차익 정도 매도죠. 7일 날짜하고 8일 날짜에 들어왔던 수급 대비해서 9일 날짜에 나간 수급을 보면 단기 차익 정도 매도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랬더니 금요일 날짜에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 따라 들어오는 게 얘들이 매수세를 세게 잡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예탁자금 자체가 지금 92조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개인들의. 여기 보시면은 예탁자금이 93조 원에 융자잔고가 27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비투가 28조 원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관들의 매도세만으로는 외국인들이 잡아준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들까지 잡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반대 매매가 안 나오니까 이 신용잔고에 대한 고개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선물 포지션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상방으로 잡고 있어요. 보시면 선물을 갖다가 10시 5분부터 해서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상방 포지션을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원래는 한 10시 4분부터 해가지고는 매도세를 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10시 24분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순매수세 전환 처리 시키면서 올려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면서 올라왔고, 풋옵션 부분에 대한 거를 보면은 10시 23분부터 해가지고 매도 물량 비중 눌러가면서 밑으로 내려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물 올리고 콜을 갖다가 올리는데 풋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요. 이런다는 건 지수 자체를 올리겠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비차익 매수를 보면은 비차익 매수도 선물 포지션 딱 이렇게 잡기 전에 9시 25분부터 들어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 대한 비차익 매수도 9시 22분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이 수급 처리 아마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내일부터 해서 수급 상태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요번에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한 영업 적자로 인해 가지고 누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누가 봐도 단기 단발성이고 오히려 올해 1분기부터 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는 게 증명 처리가 나오면은 오히려 세게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하고 검토 쪽 어차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겠죠. 그럼 신용장고 올라가겠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지션 여기 매물대선 돌파 완전히 나오면서 여기 45만원 선까지 한 큐에 올려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박스 공고안에서는 여러분께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가 지금 이평선의 하단 구간이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가져가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상단 포지션도 이어가면서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올라가는 포지션이고 지금 보면은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OBBC가 특히나 2026년도 올라오면서 빠르게 올려치면서 매집선까지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하방폭을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2차 전지 섹터는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메인을 가져가는 이 수급 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섹터로 빠졌지 철강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실적이 받쳐주고 있었어요. 근데도 반등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올 때가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가 미국향의 EV향도 제가 볼 때는 ESS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게 조금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가 몰릴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잡아가는 포지션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거 MRO 부분이랑 이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가 핵추인 잠수함 때문에 올랐다가 단기 차익 매도 나거나 시장이 눌림 성 때문에 빠졌는데 이게 2025년도 여러분들 이제 이게 승인 처리가 미국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2026년도 때 각 기업한테 다 발주 처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2027년도까지 독과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다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포스트홀딩스의 지금 그러니까 증권사 측에서도 이렇게 좀 다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차피 철강 부분에 대한 거는 사고 부분으로 인해서 단발성인 거고,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에 대한 거는 변하고 있는 거다.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 리튬 가격 부분에 대한 상승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로 들어 올릴 거라는 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금 증권사 펀드 자금 자체가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주식형 펀드가.
그래가지고 저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를 들어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수급을 가져가시고 30만 2천 원 구간이 이탈 처리가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빠지려고 하면 빠르게 또 반등 처리시키고 또 장막판에 이렇게 말아올리는 모습까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비중을 좀 늘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